안녕하세요. 투자 쉽게 하자 김PB입니다. 세계 대공황이 온다. 50년 월가 베테랑의 경고라는 주제로 오늘은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데이비드 헌터라고 50년 경력의 월가 베테랑 매크로 전략가가 있는데 이분이 최근 이제 매체에 출연을 해서 하시는 말씀이 앞으로 대공황이 온다. 그러나 지금 당장은 폭등장이 시작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 유튜브에 출연을 하셔가지고 인터뷰를 한 내용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 이분은 참고로 50년 경력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월가에서는 어느 정도 정평이 난 인물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분이 뭔가 주요 위기 같은 것들을 굉장히 잘 예측을 했고 2022년에 시장이 계속 폭락할 때 당시에도 상승장을 예측을 했어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투자자들한테 비판을 받았는데 결국은 S&P 500이 이 사람의 예측대로 6,000포인트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얘기가 다시 조명받고 있는데 이걸 한번 자세히 들어볼게요. 모두들 많이 올랐기 때문에 시장이 15에서 20%대 조정이 와야 된다라고 말하는 중이다. 그러나 나는 최근에 S&P 500 지수를 목표가를 6,000포인트까지 잡았었고 실제로 6,000포인트까지 왔다. 그리고 요번에 7,500포인트까지 상향 조정을 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시장이 더 갈 거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래서 이제 진행자가 호스트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 형 근데 올해 말이나 2025년 1분기에 정점일 거라고 했는데 지금 이제 2025년 1분기인데 다 왔는데 지금 시장 분위기가 정점 올 분위기가 아닌데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헌터 아저씨가 근데 시장을 보니까 조금 더 갈 것 같다. 그리고 시즌 종료는 내가 아니라 시장이 정하는 거고 단순히 예측은 그냥 어느 정도 시나리오로 가고 가는 거지 이거를 너무 뭔가 그거에 얽매여서 투자를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S&P가 실제 6,000포인트까지 갈 거를 정확하게 예측을 했잖아요. 실제 지금 시장은 25에서 40% 정도 더 오를 여력이 있다. 그래도 내년 2분기 정도 즉 2025년 2분기니까 4월에서 6월 정도 되면 조심해야 될 것 같긴 하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행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뭘 중점적으로 분석한 거냐? 차트를 봤냐, 기업을 봤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경제 분석 위주예요. 헌터 아저씨는. 하지만 거기서 차트랑 심리도 어느 정도 참고하는 편이고 특히 심리는 역발상 전략이라는 걸 많이 쓴대요. 이 역발상 전략이라는 건 뭐냐면은 결국 이런 말 있잖아요. 공포에 사서 남들이 그러니까 다 두려워할 때 주식 매도 칠 때 사서 환희 남들 다 막 이제 웃고 떠들고 막 절대 상승이 끝나지 않을 것 같은 분위기 때 팔자. 요걸 이제 역발상 전략으로 이제 분석을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은 굉장한 환희의 구간이고 이 환희 구간이 좀 더 지속될 거라고 이분은 보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제 헌터 아저씨는 계속 얘기를 해요. 대공황이 오긴 올 건데 일단 내년에 터지더라도 당장 대공황은 아닐 거다. 그러니까 내년에 뭔가 경제 위기 같은 것들이 2025년 2분기 정도에 올 수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가벼운 침체 정도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 대공황은 2030년 정도에나 올 건데 요번에는 한 1년 내외로 끝날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 쇼크 내외는 금융위기 정도로 약간 좀 빠르게 훅 치고 올라와서 끝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부채 위기 하잖아요. 지금 전 세계 부채가 굉장히 많이 늘어난 상태예요. 민간 부채든 국가 부채든 굉장히 많이 늘어난 상황인데 이게 일종의 이제 레버리지로 작용을 해서 사람들이 빚을 내서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라갈 때 많이 올라가는 특징이 있지만 떨어질 때도 굉장히 강하게 떨어질 거다. 그래서 코로나 쇼크 때는 정말 뭐 말도 안 된다 싶을 정도로 막 이렇게 빠졌잖아요. 그런 것처럼 요번에 한 이제 1년 내외로 그 정도로 이제 좀 강력하게 잠깐 빠지고 올라올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대공황은 2030년 정도에나 올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그러면은 대공황이 오긴 온다는 거네. 결국은 시간이 좀 걸릴 뿐이지. 그렇다고 한다면 대공황이 얼마나 강하게 올까? 헌터 아저씨는 생각보다 굉장히 놀라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업률이 마이너스 50%까지 갈 거다. 근데 이 50%가 실업률이 50%라는 건지 아니면은 뭐 어떻게 될 거라는 건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실업률이 50%에 간다라는 얘기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IMF 때 우리나라 실업률이 7%였어요. IMF 때. 우리나라 IMF 때 상당히 어려웠다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미국 대공황 때 지수가 89% 빠졌었거든요. 그리고 이때 당시에 상장 기업들 중에 절반 이상이 상장 폐지가 됐고 전 세계 은행이 문을 닫았었어요. 근데 대공황 때도 실업률이 25%밖에 안 됐었어요. 이 25%는 말도 안 되는 건데 지금 이 아저씨가 말하는 50%는 그냥 세계 붕괴를 얘기하는 겁니다. 대공황 정도가 아니라 세계 경제가 붕괴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사회 보장 제도 자체가 붕괴될 거다. 될 가능성이 높다. 왜냐? 돈이 없으니까 국가가. 실업수당, 건강보험, 복지 시스템 이런 게 제한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거나 아예 파산을 해버리는, 즉 경제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힘들어질 거다. 그런 시기가 2030년에 다가올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헌터 아저씨가 지금 대공황이 늦게지만
올 거긴 올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상황에서 좀 이런 뭔가 경제 리스크나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좀 주식시장이나 암호화폐 시장 관련해서 좀 체크해봐야 될 최신 데이터가 뭐가 있는지 한번 제가 좀 몇 가지를 찾아봤어요. 첫 번째로는 미국 증시 S&P 500의 이제 주봉 차트인데, 주봉 차트에서 이제 주간 거래량을 보는 차트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1년 이동 평균값, 거래량의 이동 평균값을 보여주는 데이터가 있어요. 그러니까 1년을 기준으로 거래량이 늘어나고 줄어들 때마다 그 장기 추세를 잘 보여주는 데이터가 있는데, 현재 거래 대금이 많이 떨어졌어요. 생각보다. 얼마나 많이 떨어졌냐? 지금 거의 코로나 쇼크 때보다 더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장기 추세로 봤을 때 거래량이 옛날 같지 못한 거예요. 장기적으로 이제 시장의 관기가 약해져 가고 있고, 코로나 쇼크 직전하고 유사하다라고 이 이제 지표를 만든 사람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쇼크 때 딱 이렇게 이제 거래 대금이 이제 줄어들다가 갑자기 후두둑 시장이 빠졌었는데, 그때도 지금처럼 매수세가 많이 죽은 것 같다. 이때도 2022년에도 이 볼륨 지표가 많이 떨어지고 나서 이제 시장이 상승을 마감을 하고 쭉 이제, 이때 당시 엔비디아나 이런 게 다 반토막이 났었거든요. 2022년 1년 동안. 그래서 지금도 상당히 많이 코로나 쇼크 때나 2022년 때보다 더 많이 거래대금이 과거 대비 좀 빠졌다. 그래서 좀 뭔가 매수세가 약해져 가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걸로 좀 볼 수 있고, 자, 그리고 골드만삭스가 되게 놀라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골드만삭스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시나리오상 다음 주, 그러니까 이제 지금 저희 크리스마스 이 주 끝나고 나서, 그러니까 12월 말부터 1월 초쯤에 다음 주에는 CTA 쪽에서 전 세계 주식 매각이 시작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능성 측면에서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고, 왜 그러냐? CTA는 이제 커머디티 트레이딩 어드바이저라는 이제 줄임말을 갖고 있는, 즉 쉽게 말해서 알고리즘 트레이딩을 하는 기관 투자자들을 얘기를 해요. 남의 돈 굴려주는 알고리즘 트레이더들인데, 프로그램으로 시장에서 매매를 하는 조직들을 의미를 합니다. 근데 이 CTA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 프로그램 매매로 영향을 주는 게 굉장히 크거든요. 그리고 CTA 쪽은 어쨌든 상승세가 유지되면 무조건 붙어있는 경향이 있는데, CTA 쪽에서 나간다라는 거는 지금 시장 상승 추세가 좀 깨졌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최상의 경우로 봤을 때는 시장에 조금 자금 유입이 될 텐데, 최악의 경우에는 한 달 동안 자금이 상당히 많이 빠져나갈 수 있다라는 식으로 이제 이 데이터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세가 꺾였거나 꺾일 것으로 알고리즘이 전망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수세가 과거에 비해서는 조금 더 죽을 수도 있겠다라고 지금 전망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볼 수가 있겠고, 현재 지금 미국의 가계 주식 투자 비중을 보게 되면 재밌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데, 이 가계 주식 투자 비중이 뭐냐면, 미국인들 가계 금융 자산들 중에서 이제 파이낸스 자산 중에서 그 중에 이제 주식 비중이 몇 퍼센트 정도 되냐, 요걸 보는 지표예요. 근데 지금 현재 주식 투자를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하냐를 보여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근데 현재 수준이 여기까지 와 있는데 일단 사상 최고치죠. 근데 어느 정도 때보다 높냐? 2021년 시장 최고점, 그 다음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닷컴 버블, 1970년대 니프티 50 버블 때보다도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즉 사람들이 지금 진짜 주식에 돈 밀어 넣을 만큼 많이 밀어 넣었다라는 얘기가 돼요. 그래서 닷컴 버블 때보다도 5%포인트가 더 높은 수준으로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대공황 이래로 많은 사람들이 주식 투자를 하고 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정말 개나 소나 주식 투자한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미 증시에 들어왔어요. 앞으로 얼마나 더 들어올까는 이제 아무도 알 수 없지만, 이미 많은 사람들이 들어온 거는 이제 정설이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렇게 들어온 투자자들이 어떤 낙관론도 지금 거의 최대치 수준입니다. 향후 이제 투자자들한테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앞으로 6개월 동안 폭락할 확률이 10% 미만이다 라고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대다수가 지금 앞으로 시장은 더 올라갈 거다라고 압도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들 지금 시장에 많이 들어왔는데, 그 투자자들이 전부 다 시장에서 상승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를 좀 알 수가 있고요. 현재 이제 우리 잠깐 한국 경제 동향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최근에 한국 경제 이제 소비자 심리 지수를 이제 한번 체크를 해보면 88포인트까지 갑자기 뚝 떨어졌어요. 원래 98포인트에서 100포인트대를 유지하던 이 소비자 심리 지수가 갑자기 급격하게 악화가 됐습니다. 22년 11월 이후로 최저치로 전환을 한 상황이고, 지금 현재 전 세계에서 한국이 유독 더욱 경제 상황이 좋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먹고 살만한 사람들만 먹고 살만한 거지, 사실 대중들은, 자영업자분들이나 사업하시는 분들은 이거 생각보다 경제가 옛날보다 많이 어려운데, 이렇게 느끼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전 세계에서 증시를 보더라도 한국 주식시장만 유독 하락세가 굉장히 심합니다. 왜냐면 우리나라가 수출 중심 국가, 그리고 수출 중심 기업들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 경제가 안 좋잖아요. 전 세계 경제가 안 좋으면은 우리나라도 결국은 안 좋아지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구조 자체가. 근데 지금 전 세계 경제가 안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도 안 좋아지고 있는 건데, 그러면은 한국만 안 좋아지는 거냐? 결국 전 세계 경제가 안 좋아지면 미국도 안 좋아지고 다 안 좋아져요. 시간의 문제입니다. 속도가 이제 시간이 걸릴 뿐이지. 그래서 한국이 지금 먼저 이렇게 뭔가 경제가 이제 망가져가고 있고, 심지어 독일도 보면은 독일도 자동차를 비롯해서 몇 가지 다양한 수출을 많이 하고 있는 수출 의존도가 높은 또 국가인데, 독일 경제도 지금 굉장히 강하게 망가지고 있어요. 왜냐? 차가 안 팔려요. 경제가 어려우니까 사람들이 차를 안 사죠. 그리고 최근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굉장히 뜨겁게 반응을 보여주고 있는 주식 중에 하나인데, 현재 미국에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콜옵션과 풋옵션의 추이를 보게 되면은 콜옵션 베팅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습니다. 평소보다 6배, 7배가 가까이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냐면, 이 콜옵션이라는 건 결국 상승 투기 자금을 얘기를 하는 건데,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상승 투기 자금 들어온 게 지난 몇 주 동안 1000%가 늘었대요. 거의 지난 몇 주 동안.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10배가 늘었다라는 거예요. 투기 자금 들어오는 게. 그러니까 지금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전 세계 투자자한테 주목을 받고 있고, 주가도 그간 많이 올랐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거래 대금도 많이 늘고 이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 주목받고 있다 보니까,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1% 오를 때 20%, 30% 오르는 상품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콜옵션입니다. 그래서 콜옵션으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좀만 주가가 올라가도 대박을 치는 콜옵션들이 많이 이제 있기 때문에, 그 콜옵션 베팅이 지금 10배가 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에 사람들이 눈을 까 뒤집고 지금 달려들고 있다라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합법적인 토토, 불법 도박 토토 같은 게, 이게 콜옵션이 불법 토토보다 더 말도 안 되거든요, 베팅이. 근데 합법적인 도박판이 개장이 시작된 거나 마찬가지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와 암호화폐에 대한 투기 심리가 지금 거의 극한에 치닫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지난주 보시면은 역대 비트코인 ETF 지금 트렌드 중에 순유출이 역대급을 기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ETF 쪽으로 원래는 자금이 계속 들어왔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비트코인도 어때요? 계속 올랐죠. 근데 최근에 자금이 뭉텅이로 쭉 빠졌습니다. 근데 한 주만 이렇게 일시적인 건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서, 이번 주, 다음 주 이렇게 추이도 좀 지켜봐야겠지만, 일단 갑자기 확 빠졌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예요. 마지막 매수 기회거나 하락의 시작이거나. 그래서 강력하게 10만 달러를 돌파하느냐 마느냐, 비트코인이 이번에 10만 달러를 돌파하게 되면은 이 상승 랠리가 다시 좀 이제 분위기가 호조가 보여질 가능성이 높고, 10만 달러 돌파를 실패하고 오히려 9만 달러를 깨뜨려 버리는 흐름이 나오게 되면은 조금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되고, 뭔가 투자를 하더라도 잠깐 손절해놓고 쉬고 가야 되는 이런 상황이 올 수도 있겠다. 돌파하면 다시 들어가면 되니까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뭔가 불확실성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2025년이 이제 다가오고 있는데, 이 2025년을 오히려 우리가 위기가 아니라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서 잠깐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크리스마스 다음 날인 2024년 12월 26일 목요일 오후 9시 30분에 2025년 변동성 투자 전략이라는 주제로 제가 이제 강의를 해드릴 예정이에요. 100% 무료고 월말에 한 번씩 진행하는 무료 특강입니다. 경제환경 PB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진행할 예정이고, 목차는 뭐냐면 변동성 매매로 계좌 100배 불리기. 근데 요게 이제 왜 현실적으로 가능할 수밖에 없는지, 저는 지금까지 이 시장만을 기다려오고 있는데, 혹시나 저랑 뜻이 비슷하신 분들은 요 내용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수도 있어요. 거대한 변동성이 앞으로 다가올 건데, 그 변동성을 이용해서 초대박난 투자자들의 사례,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의 아버지 이제 대공황 때 어마어마한 돈을 불리고, 근데 강방천 회장이 1억을 156억으로 만드는데 1년 10개월밖에 안 걸렸어요. 이렇게 크게 큰 부를 단숨에 벌어들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변동성 때문입니다. 이 변동성에 대한 얘기를 좀 다뤄볼까 해요. 그래서 월말 무료 특강 신청하고 싶으신 분들은 1577-0471로 월말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시거나, 아니면은 크리스마스 다음 날인 26일 목요일 오후 9시 30분에 일시 맞추셔서 라이브 입장해 주시면 돼요. 근데 까먹으실 수 있다, 혹시라도 내가 까먹을까 봐 불안하다 하시면 그냥 신청해 놓으시면 저희가 뭐 영업 문자 이런 거 안 드리니까 그냥 편하게 문자 남겨놓으시면 저희가 리마인드 이제 안내를 드릴 거고, 다시 보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꼭 잊지 마시고, 듣고 싶으신 분들은 이제 시간 맞춰서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